2025년 5월 1일 운명의 날 다가온다. 참 대한민국엔 운명의 날도 자주 다가오죠. 그만큼 나라가 백척간두에 있다는 뜻이에요.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 벼랑 끝이라고 하죠. 밀으면 어떻게 됩니까?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낙하산을 메고 있으면 다행이지만 낙하산을 메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는 겁니다. 예, 그만큼 백척간두라는 말, 누란지위라는 말, 그게 대한민국 상황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5월 1일은 또 뭔데 예, 운명의 날 다가온다 이 말을 썼느냐,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 선고일입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선고를 하게 되는데 2025년 5월 1일 오후 3시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서 예,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운명도 결정이 날 거고요. 또한 대한민국의 운명도 많이 결정이 날 거예요. 이거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뭐가 심상치 않느냐? 이게 속도라고 해야 되나요? 속도.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일반적으로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심리 과정이 3개월은 갈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3개월은 커녕 5월 1일이면요. 순식간에 된 거예요. 지난 4월 22일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 회부를 하고 첫 합의 기일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4월 24일에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에 선고 일자 발표했어요. 그러면 대법원, 대법원의 대법관 중에 지금 적어도 12명인가요? 노태학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했으니까요. 12명 중에 7명이 이게 동의하면 그 내용을 선고를 하거든요. 그럼 5월 1일 날 상고심 선고가 된다는 이야기는 놀라운 일입니다. 게다가 어제 발표를 했는데 오후 5시에 속보로 상고심을 5월 1일 날 오후 3시에 선고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들으면서 도대체 뭘까 저도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기자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보도자료를요. 퇴근 무렵에 뿌리지는 않습니다. 퇴근 무렵에. 보통 말입니다. 오전 10시 이렇게 뿌리는 게 일반적이지 퇴근 무렵에 잘 안 뿌리거든요. 그런데 퇴근 무렵에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기자들도 퇴근을 해야 되는데 그 무렵에 보도자료를 뿌리면 기자들 그거 쓰고 퇴근해야 돼요. 그럼 약속이고 뭐고 다 엉클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오후 5시에는 안 한단 말입니다. 근데 오후 5시에 했다는 게 신기하죠. 저는 이게 결국은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전망도 해봅니다. 물론 말입니다. 이 선고가 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인터뷰하는 과정에 인터뷰 내용을 들으면 씩씩 웃어가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감을 뿜뿜 나타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예요. 어떻게 판결이 날까요? 현재까지는 3가지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무죄 확정이 되는 것.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벗고 대선 출마 아주 장당하게 할 수 있겠다 이거죠. 두 번째가 파기환송입니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출마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선 후 재판이나 선고, 이거 두고 말입니다. 논란이 계속 커질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끄러울 거라는 거예요. 그럼 파기 재판이 있을 수 있느냐?
벌금 100만 원 이상 형 확정되면 이재명 후보는 대선 출마 불가능하거든요. 파기 재판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파기 재판은 대법원에서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한 번인가 있었다고 하나요? 정확히 숫자를 헤아리지 못할 만큼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 봐야 합니다. 일단 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였습니다. 김문기 몰랐다. 국토비 협박. 김문기 몰랐던 건데 골프를 같이 쳤느냐. 국토비 협박에 대해서는 그냥 해프닝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봐야지요. 아마 대한민국의 운명은 또 한 번 5월 1일 날 뭔가 결정이 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또 믿고요. 저는 지금 이대로 대한민국을 법을 우습게 알고 범법자가 대통령을 한다?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5월 1일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운명의 날일 거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봐야죠. 이 운명의 날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테마주는 공생관계입니다.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이 많은 테마주들이 쭉쭉쭉 올라가서 또 사상 최고치를 찌를지 모르겠죠. 그죠? 찌를지 모를 거예요. 대선 후보의 당선이라는 여론조사가 나오면 진짜 찌를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떨어지긴 떨어지겠지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동신건설, 실제 2024년 12월 3일보다 108.4% 올랐거든요. 동신건설이 오른 이유가 본사가 안동에 있다는 이유예요. 그리고 동신건설의 대표이사가 안동 사람이라는 게 이유거든요.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웃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리엔트 전공은요. 오리엔트 시계에서 이재명 대표가 일했다는 이유거든요. 거기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743.5%가 올라가거든요.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연관관계를 맺어서 억지로 엮어가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이런 억지로 묶어서 모양 가는 새는 결국 주가 조작에 저는 힘이라고 봅니다. 주가 조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치 테마주 투자하지 마십시오. 제가 정치 테마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어떤 당선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정치 테마주를 정리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투자하라는 의미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발 정치 테마주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만큼 말입니다. 조심 또 조심. 조심을 100번 해도 저는 다 나쁘지 않겠다.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강조해서 드립니다. 강조해서.